안녕하세요. 마구TV 손정현입니다. 내가 기르던 반려동물이 죽은 후에 깊은 우울감이나 상실감을 경험하는 것을 반려동물 상실 증후군 또는 펫로스 증후군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지난 영상에서 반려동물의 죽음에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요. 좀 부족한 느낌이 있어서 사실 저는 이 펫로스 증후군에는 별로 관심이 없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지난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저희 세모를 올 4월 달부터 제가 키우기 시작했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이 세모를 데려오는 날 바로 제가 떠올렸던 게 이 아이가 강아지들은 평균 15년 정도 산다고 하니까 15년 후에는 내 곁을 떠날 수도 있겠다. 죽음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이 펫로스 증후군에 대해서 제가 관심을 갖기 시작했고 여러 가지 것들 자료를 보고 있습니다. 펫로스 증후군은 그야말로 어떤 죽음에 대한, 상실에 대한 애도의 과정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우리가 수명이 다해서 강아지가 좀 노령견이 되면서 죽었을 경우에는 슬픔의 상실감을 느낄 거고요. 뭔가 사고에 의해서 혹은 질병에 의해서 죽게 되면은 내가 좀 잘 케어하지 못한 것에 대한 어떤 분노감 또 자책감에 시달리면서 이 펫로스 증후군을 앓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인간이 겪는 우울증 증상과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굉장히 무기력해지고 삶에 대한 희망이 없어지는 거죠. 하던 일을 제대로 못하거나 어떤 관계 속에서 자발적 고립을 선택하면서요, 일상생활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게 만들죠. 기르던 동물 한 마리 죽었을 뿐인데 뭐 그렇게 힘들어하냐라고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는데 진짜 뭔가 힘들거든요. 이거는 상상을 해봐도 힘들고요. 정말로 어떤 경험을 통해서도 힘듭니다. 저는 예전에 키웠던 미니핀이 있었는데 홍역에 걸리면서 이게 낫지 못하고 죽었었어요. 정말 많이 울었었거든요. 그리고 한동안 강아지를 키우지 못하다가 정말 지금 거의 한 15년 만에 다시 키우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펫로스 증후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면서 최근에 읽었던 책이 우리 개가 무지개 다리를 건넌다면 이라는 책인데 제목부터 굉장히 슬프죠. 이 책의 내용들을 몇 가지 참고해서 오늘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인간관계에서는 사실 흔히 경험할 수 없는 이 독특한 친밀감을 반려견이나 반려묘, 우리 반려동물과의 관계에서는 경험하거든요. 특히 이 반려동물 중에서도 반려견, 개를 키우시는 분들이라면 깊이 공감할 수 있습니다. 인간과 개가 이 관계를 맺으면서 함께 생활한 게 인류 역사를 되짚어 보면은 약 35,000년 전이라고 합니다. 굉장히 오래됐죠. 그렇다 보니까 그 어느 동물보다도 훨씬 밀접한 긴밀한 교류, 어떤 정서적 교류를 하는 관계가 바로 반려견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이 독특한 친밀감이 무엇이냐, 이런 겁니다. 저희 이제 9개월 된 세모로 예를 들어드린다면 제가 책상에 앉아서 뭔가 컴퓨터 작업도 하고 이렇잖아요. 그러면은 이 아이가 그냥 축축축축 아주 아무렇지 않게 방으로 들어와서 저를 이렇게 물끄러미 한번 쳐다보고 발 밑에, 그러니까 책상 밑으로 들어가서 딱 엎드려서 가만히 누워 있다가 잠이 들어요. 그런데 제가 일을 하다가 발을 저도 모르게 딱 움직이면은 그 털, 보송보송한 털이 발바닥에 이렇게 촉감이 느껴지거든요. 근데 그 몽글몽글한 그 촉감이 굉장히 좋습니다. 인간에게서 느낄 수 없는 촉감이에요. 또 이렇게 소파에 앉아서 책을 보거나 뭔가를 좀 보고 있으면 또 이렇게 축축축 와가지고 옆에서 아무렇지 않게 그냥 제 허벅지를 베고 눕기도 하고요. 아니면 쿠션을 베고서 진짜 뭔가 생각하는 것처럼 골똘히 쳐다보다가 마찬가지로 또 잠이 들어요. 그러면 저는 진짜 아주 무의식적으로, 아주 습관적으로 이 강아지의 털을 또 목부터 이렇게 등까지 쓰다듬고 있습니다. 인간 우리가 아무리 사랑하는 사이여도 하루 종일 보고 있거나 이 사람 하루 종일 만져. 그런데 이 반려동물은 반려묘도 마찬가지고요. 그게 가능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바로 이 육체적이면서 감각적으로 느껴지는 어떤 독특한 친밀감을 형성하는 요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집에 있는 내내 우리가 반려동물을 키우시는 분들은 하루 종일 그 아이하고 같이 있거든요. 간혹 이런 경우도 있어요. 누군가한테 하지 못하는 말을 이 반려동물을 보면서 이야기를 하거나 꼭 끌어안고 이야기를 하거나. 왜요? 이 아이한테는 어떤 비밀을 털어놓아도 어떤 이야기를 해도요,
나를 비난하지 않거든요. 나를 평가하지도 않아요. 부끄럽지도 않고요. 무언가 좀 내가 자책할 일도 없더라는 거죠. 감정에서 굉장히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무조건적으로 내가 받게 되는 사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무조건적으로 나를 따르고 또 나를 믿어주고 나를 사랑했던 이 애착의 대상, 이 엄청난 대상이 나에게서 사라진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 상실감은 정말 이루 말할 수 없을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러한 독특한 친밀감을 가지고 있는 우리 친구들이 무지개 다리를 건넌다. 네, 상상만으로도 진짜 마음이 아프고 참 가슴 한편이 울컥하기도 한데요. 인간보다는 수명이 짧으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한 번은 이 죽음을 경험하겠죠. 그때 내가 이 고통스럽지만 펜누스 증후군을 좀 잘 극복할 수 있는 방법,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것과 더불어서 몇 가지를 더 플러스 시켜드리겠습니다. 정신의학 전문가들은요, 이 펜누스 증후군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상실감 자체를 아예 안 느낄 수는 없거든요. 그런데 그 기간을 좀 최소화하고 그 정도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미리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저도 저희 세모를 데려올 때 바로 죽음을 생각했다고 했잖아요. 수명이 짧으니까 어느 정도 될 거라는 예측 하에 우리가 그 정도 기간이 되었을 때는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다라면 상실감 자체를 완전히 없애는 건 아니지만 어느 정도 단계를 낮출 수는 있다라고 합니다. 더불어서 이건 굉장히 우리가 인간관계의 삶에서도 상실감을 느꼈을 때도 제가 한번 말씀드렸을 거예요. 어떤 감정을 누군가와 공유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뭔가를 좀 내가 가지고 있는 이 고통을 언어화해서 누군가에게 고백하는 것만으로도, 털어놓는 것만으로도 우리가 어떤 상실감, 깊은 슬픔으로부터 빠져나오는 데 도움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이 동일한 어떤 집단이면 좋겠습니다. 반려동물을 키워봤고 반려동물을 한 번이라도 떠나보낸 적이 있는 사람들과의 모임을 통해서 떠나보낸 다음에 서로가 좀 지지하고 응원하고 위로하는 과정을 통해서 좀 극복하는 것도 충분히 도움받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이 예뻤던 반려동물 이 아이를 너무 빨리 잊으려고 애쓰지 않으셔도 돼요. 이 아이가 썼던 어떤 물건들, 생각나는 것들을 곧바로 다 버려버린다거나 이 아이를 잊기 위해서 동일한 종으로 또 새롭게 입양을 하거나 새롭게 데려온다, 이것도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감정을 억지로 막 비워내려고 애쓰기보다는요, 아주 자연스럽게 시간과 함께 또 나의 기억과 추억 속에서 점차 조금 잊혀져 갈 수 있게끔 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그리고 이거 굉장히 중요하게 이 책에서도 반복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수의사 선생님들이 공통되게 얘기한대요. 당신의 반려동물의 마지막 순간에 제발,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이 반려인들이 그 순간을 지켜보지 못하고 잠깐 밖으로 나가거나 피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이 반려동물들이 애타게, 특히 강아지들은요, 애타게 나와 어떤 애착관계에 있는 내 주인을 그렇게 기다린답니다. 그러면서 더 힘들어 한대요. 그러니까 조금 내가 그 과정을 지켜보는 게 힘들더라도 반려동물의 마지막 순간을 꼭 함께 해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우리가 사람이 죽을 때에도 임종을 했느냐 하지 못했느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이슈잖아요. 그것과 비슷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이 죽음이 좀 예측되는 어떤 행동들을 이 아이가 한다 그러면은 그 공간을 편안하게 해주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가지고 놀았던 어떤 장난감부터 썼던 용품들, 또 잘 먹었던 간식도 좀 놓아주고요. 그리고 주변에 우리 아이를 잘 알고 있는 지인들이 있다라면 그들을 불러서 마지막 인사를 할 수 있는 어떤 시간을 마련하는 것도 좋고요. 이 반려동물의 또 친구 반려동물들이 있을 거잖아요. 그 친구들도 좀 볼 수 있게 해주는 것도 도움된다고 합니다. 인간의 죽음의 과정과 정말 별반 다르지 않죠. 책에는 이 반려동물을 떠나보냈던 많은 사람들의 실제 사례들이 좀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으면서 진짜 너무 마음이 아파서 울컥하고 또 눈물을 흘린 대목들도 참 많거든요. 우리 친구가 이미 무지개 다리를 건넜다거나 혹은 언젠가는 이 무지개 다리를 건너게 될 이 친구들을 떠올리면서 한 번쯤 읽어보시면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상실감이라고 하는 건 살면서 경험하지 않을 수만 있다라면 너무 좋겠죠. 그런데 그것이 불가피한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럴 때는 조금 더 우리가 편안하게 또 지혜롭게 이 순간들을 좀 극복하는 것들도 미리 알고 있으면 도움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펜노스 증후군 극복 방법에 대해서 우리 개가 무지개 다리를 건넌다면 이라는 책을 참고 삼아서 몇 가지 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도움 되셨으면 좋겠고요. 우리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